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러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오랫동안 사건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쌓여만 가고 있는데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공범 간의 통신 내역 같은 이런 자료들은 모두 검찰이 확보해서 재판에 제출됐던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왜 쥐고만 있었는지, 또 이 재판에 제출된 게 왜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건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네, JTBC 보도로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됐던 2020년 9월과 10월에 40번이나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2022년 4월 8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7초 매도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저는 김건희 씨 번호를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네. 검찰이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냐, 또 그 당시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당시는 주가 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쯤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검찰이 그 당시로 범위를 좁히면서 2020년에 김 여사와 이종호 대표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검찰은 당시 증인은 김건희 씨를 권오수의 지인 정도로 알고 있었지요, 라는 식으로 이 씨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씨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 엑셀 파일을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민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이미 검찰은 수사를 통해 알고 있던 것 아닙니까? 네, 검찰이 확보했던 내용이고요. 2022년 12월 민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했더라면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김 여사 번호를 알았는지, 또 언제부터 이 김 여사와 민 씨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된 것까지 더 나아가 묻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BP 패밀리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진술도 그런 이유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4월 1일 2차 주포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권오수가 증인에게 너도 패밀리다라고 했다는데 이 패밀리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BP 패밀리 관련 내용인데요. 2차 주포 김 씨가 블랙펄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종호하고 권오수는 형동생으로 막역한 사이고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이 당시에 김 여사도 이 BP 패밀리에 포함된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김 씨에게 더 나아가서 질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조사하면서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검찰 조사 과정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보도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2차 주포의 BP 패밀리 진술 과정에서 이 검찰은 이 패밀리가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한 차례 더 묻기는 했지만 김 씨가 주목한 인물들이 왜 패밀리라고 묶인 건지, 또 이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한 건지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자세히 묻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세 조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 그리고 이걸 줄여서 말하는 BP 패밀리에 김 여사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사 과정에서 또 법정에서도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않은 건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결문에도 BP 패밀리의 김건희 여사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던 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 BP 패밀리가 언급은 됐지만 김 여사는 제외하고 피고인들 위주로 권오수, 이종호 이렇게만 좀 적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반은 맞지만 또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이치 주가 조작범들을 수사한 건 일단 이전 정부 검찰이 맞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저희가 보도했던 이 진술들을 확보해서 이 일당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도 더 들어가지 않고 또 재판 과정에서 더 묻지 않은 건 2021년 하반기 이후 2022년 초반 이렇게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수사팀도 이런 자료들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네. 만약 이게 별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불기소를 하거나 이제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역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나 현 정부의 검찰 모두 핵심적인 자료를 쥐고도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